전란이 난무했던 일본의 헤이안 시대. 당시 교토에는 지진과 화재, 기근 등의 재해가 끊이지 않아 모든 것이 황폐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던 어느 날, 나생문에는 어느 하인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생문 주변에는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나라가 황폐화되자 사람들은 거둘 자가 없는 시체를 가져와서 그 앞에 버리곤 했지요. 그리고 이곳에는 너구리들이 자리를 잡고 갈 곳 없는 도둑들이 살게 됩니다. 까마귀들은 시체를 쪼아 먹기 위해 이곳에 득실거렸지요. 사실 하인은 비가 그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 주인을 오랫동안 섬겼지만 주인의 사정도 좋지 않아 하인에게 잠시 일을 쉬어달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만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인이 고민하던 사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눈에 띌 염려 없이 하룻밤을 지낼 만한 구석진 곳을 찾았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이곳에서 밤을 지새울 요량이었기 때문이었죠. 몇 구의 시체들이 아무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체들이 썩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인은 그 시체들 사이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키가 작고 마른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원숭이 같은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는 오른손에는 작은 불을 들고 시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숨을 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노파는 불을 잠시 바닥에 놓고 시체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더니 긴 머리칼을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하인의 마음에서 공포가 조금씩 사라져갔지만 대신 이 노파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은 왜 저 노파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지 알 수 없었으나 나생문 위에서 죽은 사람의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악이었습니다. 하인이 노파에게 다가가자 노파는 깜짝 놀라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봐, 어디를 도망가시나. 하인은 노파의 앞길을 가로막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노파는 하인을 밀어젖히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결국 하인이 칼을 꺼내 들자 노파는 부들부들 떨면서 굴복하게 됩니다. 하인은 이 노파의 생사가 완전히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노파를 내려다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단지 문 아래를 지나던 나그네일 뿐이요. 나는 당신을 잡아갈 생각이 없소. 단지 지금 문 위에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싶소. 이 머리칼을 뽑아 가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인은 노파의 말이 의외로 평범해서 실망합니다. 그렇게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노파가 말합니다. 맞아요. 죽은 사람의 머리칼을 뽑는다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죽은 자들은 모두 그 정도의 일을 당해도 싼 인간들이에요. 지금 내가 머리카락을 뽑은 여자 같은 경우에도 뱀을 토막내 썰어 말린 것을 건어물이라 속이고 팔고 다닌 사기꾼이에요. 역병에 들려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팔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 여자가 한 짓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나쁜 짓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테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어쩔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이 여자도 내가 하는 짓을 관대하게 봐주겠지. 하인은 냉정하게 노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은 마음의 변화를 느꼈으며 노파의 목덜미를 붙잡으며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강도질을 해도 원망 마라.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몸이니. 하인은 재빨리 노파의 옷을 벗겨낸 다음 노파를 거칠게 시체 위로 걷어차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인은 사라졌습니다. 책나생문은 일본의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1915년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나생문은 오사카에 있는 한 궁궐의 남문을 가리키는데 일본식 발음으로는 라쇼몽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에 펼쳐진 인생을 담고 있는 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책에서는 살기 위해 서로 빼앗고 뺏기고 추악한 짓도 서슴지 않은 인간의 현실을 그렸습니다. TV 속의 범죄자들은 악을 행하면서 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우리의 변명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잘못을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삶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